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이나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고가 전세 세입자의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자산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근절하기 위해서 입주 자산 기준에 고가의 전세 보증금도 포함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 밖에도 골프장이나 콘도의 회원권, 예금과 적금, 그리고 보험과 증권 등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중에 대출액은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지 고액의 고가의 자산을 가진 무주택자의 것은 아니겠죠. 앞으로 이 자산 기준이 강화가 되는 만큼 또 다른 꼼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안착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지난 한 주간의 매매가와 그리고 전세가의 변동 짚어드리는 부동산 시황으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고요?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부터 좀 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전국의 매매가 동향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전국 매매가는 0.01%가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는 인천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이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서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서울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보합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강원과 울산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지만 제조업과 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자 근로자의 수요가 감소로 인해서 경북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충남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폭을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전국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합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는 강북은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은평구와 종로구가 그리고 마포대로 인근의 신축 아파트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마포구가 보합해서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강남은 개포주공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남구가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한 학군 이사 수요와 마무리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양천구의 경우는 하락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중구는 영종도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반면에 연수구와 부평구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외 지역에서 보합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신도시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화성시와 시흥시 등에서 하락을 했는데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라던가 일산 서구의 경우는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세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워낙에 뭐 매물 자체가 찾기가 그렇죠.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만큼 상승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국 전세는 전반적으로는 계속 0.05%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은 접근성과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천은 상승폭 확대가 되었으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 신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풀린 관계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지난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제주가 75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대구와 경북이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충북과 세종이 혁신도시 이주 수요 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주도하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수도권 지역에
현재 전세가의 오름세가 좀 더 큰 것으로 살펴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서울의 경우 강북은 도심 및 여의도의 접근성이 뛰어난 용산의 경우가 상승폭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10월달 롯데몰, 로플 등 거주 환경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은평구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강남의 경우에는 위례 신도시 입주의 영향으로 강동구와 송파구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악구와 구로구, 양초원구의 상승폭이 또한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지난주에 상승폭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남동구와 전세 물량이 부족으로 교통 여건이 좋은 구월동이라던가 간속동 같은 경우가 각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구는 봄철 이사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연서구는 성도 내 학군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구리시는 높은 전세가로 인해서 재계약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매매가와 전세값의 상승과 하락폭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상담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부터 하나씩 해결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지금 미아동 레미안 트리베라 2차 33평 2층을 보유 중인데요. 네. 네, 지금 매도가 시점이 궁금하거든요. 네, 전화 고맙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레미안 트리베라 2차 아파트 현재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매도 시점 물어오셨거든요. 답변 주실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언제 분양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매수를 하셨었나요? 일반 분양 받았습니다. 일반 분양 받으셨고요. 그럴 경우에는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받으셨죠? 한 4억 초반 정도 때 분양을 받으셨나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좀 알아보셨어요? 시세수는 한 4억 6천에서 7천 정도 저희가 저층이라서요. 네, 저층이시구나. 네. 네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도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가 미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인데 완성이 됐고요. 2010년도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말까지는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혹시 그 지역에 교통 호재가 있는 건 아시나요? 네네. 경전철이 올해 그쵸? 말에. 그게 언제 개통인지 아세요, 혹시? 올해 말로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말이고요. 본 아파트 단지 바로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요. 역세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개통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가격 상승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미아선 같은 경우가 그 우이동 북한산과 또한 이제 신설동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신설동 같은 경우, 신설동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종로의 접근성이 뛰어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직주 근접이 많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어떤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한 오늘 말까지 개통이 된다면 1000에서 한 200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그다음에 개통 네. 후에 그다음에 매도 타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향후에 추가적인 교통 호재들이 있는 만큼 개통 이후에 호재가 모두 다 이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이 향후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답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여기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요. 예, 네, 예. 어느 지역의 단독주택인가요? 예, 단독주택이고요. 네, 구로구의 가리봉동에 있거든요. 네, 구로구 가리봉동의 구로구, 단독주택 매도 예. 시점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단독주택을 보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예. 정확하게 매도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좀 지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집은요, 예, 46이요. 지번이요, 주소요. 백사의 5번지요. 가리봉 1동 백사의 5번지. 백사의 5번지. 5번지고요. 네, 구로구 예. 가리봉동에 네. 위치한 주택입니다. 일단은 지도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네요. 예, 예. 그렇죠. 반경 한 200m도 채 안 될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예. 지도를 좀 크게 보시면은 인근에 아무래도 좀 많은 그 임대 수요가 있죠. 직장들이 예, 예. 상당히 많죠. 예, 예. 그리고 혹시 거기는 월세는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월세 192만 원 나오는데요. 몇 세대가 있고요? 11세대요. 11세대인데 192만 원이다. 근데 월세는 예. 수입은 상당히 좀 적은 편에 들어가겠네요. 예. 아무래도 전세가 좀 많이 껴있나 봐요. 아니, 전세가 많이 낀 게 아니고요. 네. 그 방이 적은 방이라. 임대료가 저렴하고 예. 그래서 매도 타임이 예. 궁금하신 거고 일단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오랫동안 보유를 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 그러냐면요. 예. 일단은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게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루형, 소위 말하는 자루형 지금 필지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단독으로 허물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건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걸 꾀하려면은 첫 번째는 오래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셔가지고 임대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의 임대료 자체가 수요가 풍부해져가지고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두 번째 안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예. 그러려면 이 자체를 건물을 허물고 다시 또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이 앞에 있는 주소지에 있는 앞에 있는 건물과 함께 동시에 허물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이 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독으로 파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집과 함께 동시에 예. 건축업자에게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예. 좀 더 오랫동안 장기로 좀 기다리셔가지고 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현재 단독으로 팔긴 그렇고요. 네네. 예.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현재 구로구 가리봉동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월세 수익을 받고는 계시지만 시세 차익을 위해서 당장 매도해도 괜찮겠냐는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천천히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답변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약간 필지 자체가 자루형 필지인 만큼 당장 좀 급하게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답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문자 사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530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서울 내발산동 마곡 수명산 파크 1단지 아파트의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현재 33평형 보유 중이시고요. 팀장님, 이 네. 내발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도 시점 물어오셨거든요. 일단은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최대 수혜를 받았던 아파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마곡 수명산파크 아파트인데요.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지 바로 위쪽에 북쪽에는 마곡지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 매물지 수명산파크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유명했던 게 바로 소셜 믹스 아파트입니다. 이 소셜 믹스 아파트라 하면은 계층 간의 격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개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공공 임대와 또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로 일반 분양을 동시에 섞어가지고 계층 간의 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이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1억 중반대 정도에 분양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 현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5억 정도의 5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분양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가능한 게 앞으로 마곡지구가 지금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기업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입주가 완료가 됐을 때 좀 더 많은 수요가 상출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짧게 2년 안에는 형성가 되니까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아마 분양을 받으셨다면 상당한 시세차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예견해 주셨습니다. 한 2년 정도 이후에 매도 시점 잡아보는 것이 어떻냐는 분석 내놓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하나 더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 403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상도동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최근에 팀장님 이렇게 매도 네. 시기를 묻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금 팔아도 될까요? 좀 기다릴까요? 아마 이런 그렇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네. 보유하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올해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전국적으로 15,000가구 정도의 분양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청약이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의 특색과 지역별로의 선호도가 굉장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적인 호재가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도동의 중앙 하이츠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재밌는 아파트예요. 아무래도 이 7호선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좀 지역적으로 약간은 다소 좀 노후가 진행이 많이 된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 자체가 많이 고점을 평형대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25평, 제일 작은 평수인 23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최고점 2009년 금융위기 왔을 때 최고점보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오른 상태고요. 가장 큰 평형대인 43평형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8억 원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6억 후반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1억 넘게 가격이 하락한 상승이 되지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상도동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게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숭신대라던가 아니면 중앙대의 어떤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소형 아파트와 소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임대 수요도 풍부하고요. 하지만 큰 평형일수록 좀 많이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요. 이 대형 평형이라면은 빨리 매도를 하시고 소형 평형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평수는 문자에 보내주시지 않았는데요. 이제 대형 평형이나 소형 평형이냐